자, 이번에는 그 단면도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음, 자, 단면도 중에서 제일 많이 쓰여지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전단면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온단면도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말인데요. 이제 전체적으로 반을 팍 잘라서 보여주는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생긴 그 커플링이 있습니다. 커플링. 자, 커플링이 있는데 요건 지금 외형만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자, 외형만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자 투과에서 보여지는 이런 숨은 선들 많이 보이죠. 투과에서 보여지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숨은 선들이 많이 있으면은 도면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해독하는 게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완전히 반을 뚝 잘라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자, 이런 전단면도 같은 경우에는 물체 형상이 반드시 대칭으로 되어 있는 요런 형상일 경우에만 반을 잘라서 배치해 줍니다. 자, 요거는 지금 순문선이 나타나 있는 모습이 되는 거고요. 자, 요거는 자, 반을 자른 모습을 배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물체 외형이 다 나타나 있으면서 안쪽에 잘린 모습에 해당되는 부분도 이렇게 외형선의 형태로 다 나타내 주고 있죠. 자, 그래서 원형일 경우에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반을 잘랐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이런 치수들도 전부 다 이제 지름의 형태로 다 나타내 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장 많이 쓰여진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전단면도 형태로 반을 잘라서 배치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요거 이제 V벨트 풀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도 많이 잘라서 배치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반단면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반단면도는 전체적인 모양을 봤을 때는 4분의 1만 잘라서 배치해주게 돼요. 자, 근데 도면상에 나타낼 때는 자, 이렇게 반만 잘라서 나타내주게 됩니다. 자, 3D로 봤을 때는 자, 4분의 1을 잘라서 배치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2D 개념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반만 잘라서 배치해 주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고요. 자, 요것도 대칭으로 생긴 모습에 대해서만 나타내 주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왼쪽 부분은 외형을 나타내 주게 되는 거고요. 오른쪽은 자, 반을 잘라서 나타내 주기 때문에 여기 이제 외형선에 대해서만 나타내 주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 왼쪽은 숨은선이 당연히 있겠죠. 숨은선은 있지만 숨은선은 나타내 주지 않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외형으로만 나타내 주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치수를 기입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요거는. 자, 그래서 요 부분은 어떻게 치수를 기입하는지 그 부분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긴 모습이 있다라고 자,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자, 요거는 자, 외곽을 보게 되면은 자, 80파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를. 자, 80파이. 자, 그래서 자, 왼쪽 부분은 외형선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자, 반이 잘려져 있는 모습이다라고 자,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는. 자, 지금 여기는 자, 제가 혹시 모르니까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조금 더 잘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치수를 넣는 거는요. 자, 이렇게 되면은 반지름 치수밖에 안 들어가죠. 지름 치수가 안 들어가고. 자,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쓰냐면은 일단은 자, 지름에 해당되는 선이 있겠죠. 자, 일단은 요거 두 개를 이렇게 배치를 해요. 일단은 자, 그 다음에 자, 지름 치수에 해당되는 자, 치수를 이렇게 뽑아냅니다. 자, 이렇게 뽑아내고요. 그 다음에는 자, 여기에서 자, 요 왼쪽 부분 있죠? 요쪽 부분을 잘라낼 거예요.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을. 자, 그래서 치수선을 선택한 다음에 자, PR이라고 타이핑을 합니다. 자, PR은 프로퍼티가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자, 이렇게 프로퍼티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왼쪽에서 자, 치수선 1, 2가 있고요. 그 다음 치수 보조선의 1, 2가 있죠. 자, 그래서 자, 치수선의 1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는 뭘 얘기를 1, 2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치수를 뽑아낼 때 클릭했던 순서가 1, 2가 되는 거예요. 이 치수를 뽑아낼 때 여기 클릭하고 여기 클릭하고 뽑아냈다. 그러면은 여기가 치수선 1이 되고 여기가 치수선 2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는 치수선 2에 해당되는 거를 꺼요. 그러면은 숨겨지게 되죠. 그 다음 여기도 치수 보조선에 대해서 자, 2를 이렇게 끕니다. 그러면 이제 숨겨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60. 자, 여기도 마찬가지. 자, 치수 보조선 자, 여기를 자, 끄고 치수 보조선 여기도 끕니다. 이렇게. 자, 끄기. 자, 됐죠.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이 한쪽에만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자, 이런 형태로 자,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퍼센티지 두 개랑 C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파이 기호가 들어가게 되죠. 자, 반단면도를 가지고 돈만을 작업할 때 치수는 이런 형태로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좀 전에 오토캐드에서 자, 단면도 나타내는 방법을 잘 보셨죠? 자, 그 다음에는 자, 요것도 반단면도가 됩니다. 요만큼만 요렇게 잘라내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아까는 좌우 기준으로 잘라낼 때 기준이었고요. 지금 상하 기준으로 할 때 아래쪽이 큰 거를 배치하면 됩니다. 아래쪽은 잘리지 않은 거, 위에는 잘린 모습 이런 식으로 배치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자, 부분 단면도 나오네요. 자, 부분 단면도는 샤프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키홈을 가공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홈의 일부분만 부분 단면으로 나타낼 때 자, 여기 들어가는 자, 부분 단면도는 반드시 자유곡선을 이용해서 해줘야 됩니다. 자유곡선. 자유곡선은 이제 캐드상에서는 우리가 스플라인이라고 해서 그리게 되죠. 이런 것들은 반드시 자, 스플라인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원 또는 직선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스플라인으로 그리고 해칭으로 나타내서 어떤 모습으로 잘려지는지를 반드시 나타내 줘야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반을 이렇게 딱 자르면 잘라도 뭐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반을 잘라도 반단면도로 나타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스플라인을 이용해 가지고 잘라내는 방법이 또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일부분만 나타내는 방법. 여기가 중요하다 생각할 때 나타내주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실린더에 들어가는 자, 부분 단면 형태로 나타내는 그런 형태입니다. 또 부분 단면도는 의외로 여기저기서 많이 사용을 해요. 특히나 이런 부분 있죠? 이렇게 탭이 나는 부분. 이 부분만 가지고도 부분 단면도를 우리가 많이 작업을 해줍니다. 이런 탭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거는 여기랑 여기 따로따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부분 단면도를 작업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회전 단면도. 자, 회전 단면도 같은 경우에는 긴 거 있죠? 지금 여기 보시는 그 H빔 같은 경우는 이 단면을 나타낼 때 여기 오른쪽에다가 우측 단면도를 나타내 줘도 돼요. 여기다가.
자, 우측 단면도를 나타내줘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를 가운데 이렇게 탁 잘라요. 가운데를 이렇게 스플라인으로 자른 다음에 자, 단면의 모습을 여기다가 나타내주는 그런 방법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도 이제 리브가 들어가죠. 이 리브 같은 경우에도 이 가운데 부분을 스플라인으로 잘라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 해당되는 단면의 모습 여기도 나타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둘 다 형체가 긴 거 H빔이나 I빔 같은 경우도 쓰고요. 그 다음에 채널이라고 해서 디귿자 형광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사용할 때도 많이 이런 방법을 씁니다. 자, 여기는 이제 반을 잘라서 배치하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자, 반을 자르지 않고 외형에 그대로 덮어 씌워서 쓰는 방법. 이런 방법도 있긴 합니다. 보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은 있어요. 이렇게 쓰여지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자, 여기도 마찬가지. 자, 자르지 않고 여기 위에다가 그대로 그려도 됩니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방법은 잘 쓰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자, 리브. 자, 리브를 잘라서 배치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자, 부분 단면도 자, 여기를 이제 반을 잘라버리면 리브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리브에 해당되는 형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래쪽에는 외형이 보여줘야 되고요. 그 다음 위쪽에서는 어, 내부의 모습, 그 다음에 탭의 위치, 개수 이런 것들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이렇게 부분 단면도를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는 리브의 단면을 나타내주는 회전 단면도. 리브는 단면을 하지 않습니다. 자, 리브는 단면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회전 단면도를 이용해서 단면의 형상을 그려주고 치수를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바깥쪽에다 배치하죠. 이런 것보다는 여기 안쪽에다 많이 넣고 작업을 해줍니다. 아래쪽에 있는 방법보다는 이 방법을 좀 많이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단 단면도. 자, 계단 단면도 같은 경우에는 자, 구멍의 종류가 다양할 때 쓰는 방법이거든요. 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구멍의 종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네 개겠네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똑같고 요거랑 요거랑 똑같네요. 자, 이렇게 구멍의 종류가 다양할 때 이렇게 계단 단면도 형태로 잘라서 배치해 줍니다. 그래서 자, 시작되는 곳과 끝나는 곳 그리고 꺾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은 굵은 실선 형태로 나타내 주고 있죠. 자, 그래서 어느 부분이 꺾여져서 들어가고 있는지들을 잘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구멍의 종류가 다양할 때 쓰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잘리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합에 의한 단면. 자, 이런 거는 자, 잘리는 모습이 조금 다르죠. 자, 계단이기는 한데 자, 여기는 각도 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도 여러 번 꺾였습니다. 여기서 자, A, X, Z, B 여러 번 꺾였네요. 자,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오토캐드 상에서 그리게 되면 사실은 손이 좀 많이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D 캐드에서 쓴다 그러면은 조금 편하게 이런 도면들을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자, 이런 것도 조합에 의한 형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손이 좀 많습니다. 자, A, O, B, C, D. 자, 이런 것도 우리가 단면 형상을 나타내는 그런 유형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자, 여러 개의 절단면이 있는 경우. 자, 요런 거는 요런 그 샤프트 같은 경우에도 쓰기도 하고요. 단면이 여러 개가 필요할 때. 그 다음에는 또 어디 쓰냐면은 날개 있죠. 비행기 날개. 비행기 날개 같은 경우에도 자, 요런 식으로 많이 작업하고요. 그 다음 비행기의 동체. 그 다음에 프로펠러 있죠. 비행기 앞쪽에 달려있는 그런 프로펠러 그런 거 같은 경우에도 비행기 날개를 이렇게 그린 다음에 단면을 잘라서 나타내주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 개념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도형의 생략 요런 거는 아까 우리가 보긴 했었어요. 투장도를 배치할 때 정면도만 필요한 경우 혹은 정면도와 우측면도만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정면도와 평면도가 필요한 경우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 거랑 같은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부분은 이렇게 중간을 잘라서 배치하고 대신에 이제 치수 같은 경우는 전체 치수를 다 기입을 해줘야 됩니다. 전체 치수를.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 샤프트가 좀 길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1m 정도 된다든가 그런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영역이 계속 반복이 된다 할 경우에 이런 식으로 자 파단을 해가지고 짧게 나타내주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이런 식으로 배치하면 안 된다라는 거. 자, 샤프트는 단면을 치지 않습니다. 전체 단면은 안 돼요. 부분 단면은 가능하지만 그 다음에 리브 이런 리브도 단면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런 식으로 단면을 쳐줘야 된다라는 거. 자, 요런 거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자, 해칭의 방향. 해칭의 방향도 요거는 형상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요렇게 생긴 것 같은 경우에는 해칭이 이 방향보다는 이 방향이 좋긴 하겠죠. 네, 해칭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방향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거는 형상에 따라서 그때그때 조금 다르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특수한 도시 방법. 자, 요 같은 경우에는 절곡물이 됩니다. 절곡. 자, 원래는 이게 쭉 펼쳐져 있는 형상이 되겠죠. 근데 여기랑 여기 두 군데가 접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요렇게 그 가로선이 가는 게 아니고요. 중간에 자, 중간 부분을 요런 식으로 잘라서 배치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여기 중간이 여기 이제 라운드가 져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그런 형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자, 이 부분은 자 실제로는 이렇게 라운드가 져 있죠. 실제로 라운드가 져 있는데 이렇게 가는 실선을 나타내 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치수 작업하기 좀 수월하게끔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치수를 넣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를 넣으면 안 됩니다. 이런 방법을 쓰는 건 아니고요. 자, 치수는 자, 여기서부터 치수를 넣어줘야 돼요. 여기까지 이렇게 이렇게 자, 꺾인 곳을 기준으로 해서 치수를 넣어줘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잘못된 방법이에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안쪽에도 이렇게 알이 들어가 있죠. 여기 안쪽 알 같은 경우에도 자, 여기도 끝에 지금 선이 좀 얇아서 잘 안 보이는데요. 여기도 필렛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를 각지게 치수 작업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치수 값을 넣어줘야 돼요.
요거를 캐드에서 잠깐만 간편하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외형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두께는 6mm고 그 다음에 자, 바깥쪽 알은 12고 안쪽 알은 6이고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요런 같은 경우에도 자, 여기서 자, 선을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여기서 그 다음에 자, 필렛 명령어를 이용해서 자, 여기 각지게 이렇게 만들어줘요. 자, 여기도 자, 라인을 일단 그려줍니다. 그리고 자, 여기도 자, 이렇게 맞춰놓고 자, 치수값을 이런 식으로 넣어주게 되죠. 자, 여기는 그것보다는 자, 여기를 기준으로 넣어야 되겠네요. 자, 라인 그래서 여기까지 치수가 20.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도 자, 꼭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치수값을 넣어줍니다. 여기 라운드가 시작되는 곳부터 치수를 넣게 되면은 치수가 무한소수처럼 이렇게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치수는 안 씁니다. 이런 걸 쓰지 않고요. 이렇게 정치수 기준으로 우리가 작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자, 가상선. 자, 여기는 자, 스프링 같은 경우는 텐션이 생기죠. 압축과 인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또 사용을 하고요. 똑같은 곳이 계속 반복이 되겠죠. 코일이니까. 그래서 반복되는 곳은 이렇게 생략을 해서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요런 그 암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품이 얼만큼의 각도를 이렇게 움직이는지 그 각도 범위를 이렇게 가상선의 형태로 나타내 줍니다. 가상선, 요거는 우리가 이점 쇠선의 형태로 나타낸다라고 배우긴 했었어요. 여기 있는 리미트 스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도 리미트 스위치가 여기에 90도 방향으로 고정되어 있지만 위에 올라가 있는 어떤 부품에 의해서 얘가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움직이는 각도가 몇 도만큼만 이렇게 움직이는지 그런 범위에 대해서 이 점 쇠선을 이용해서 도면을 그리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자, 요런 거는 이제 그 리브, 지그 만들 때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 거는. 자, 그 다음에는 자, 평면인 경우, 자, 요것도 아까 말씀을 한번 드리긴 했었는데, 지금 요런 그 가는 실선 있죠? 가는 실선으로 나타나는 요런 부분들은 원형이 아니고 평면의 형태로 나타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요거는 가는 실선이에요. 그래서 요런 거는 빨간색으로 나타내 줍니다. 그런 거는 요런 게 있으면은 자, 평면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XX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은 자, 평면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평면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거. 자, 여기는 자, 부분 단면 형태로 나타나는 자, 이런 거를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자, 여러 가지 그 단면도 특수 단면도 그런 형태에 대해서 자, 살펴본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